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6번째 이야기. 이야기 클럽의 탄생. 에이버니의 아이들은 단조로운 일상으로 되돌아오는데 애를 먹었다. 특히나 지난 몇 주 동안 들떠 있었던 앤에게 모든 것은 끔찍하게 단조롭고 시시하고 무의미하게 다가왔다. 하계애가 있었던 이전의 나날들도 되돌아가 그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없는 것일까? 다이애나에게 말했듯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물론 그래 다이애나. 우리의 삶은 더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마치 50년은 좋게 살아온 사람 마냥 애는 서글프게 말했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하계애가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하계애를 싫어하셨나 봐. 마릴라 아주머니는 정말 이성적이시거든. 이성적이라는 건 좋은 거지. 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별로 낭만적이지 않거든. 린다 아주머니는 나더러 그런 염려 따위는 할 필요가 없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고.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물론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러는 건지도 몰라. 어젯밤에 잠을 자질 못했어. 밤새 하계애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거든. 이렇게 다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게 하계애 같은 행사가 주는 기쁨이 아닌가 싶어.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멋지니까. 하지만 결국 에이버니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소소한 재미거리를 되찾았다. 물론 하계애의 잔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루비 길리스와 엠마 화이트는 무대 위에서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난 뒤부턴 더 이상 짝을 하지 않았고 3년 동안의 우정도 깨져버렸다. 조시파이와 베시라이트는 석 달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시파이가 베시라이트에게 했던 말을 베시가 줄리아에게 그대로 떠벌렸기 때문이었다. 슬론 집안과 벨 집안의 관계도 어그러졌다. 벨 집안 아이들은 슬론 집안 아이들이 너무 많은 배역을 맡았다며 불평을 했고 슬론 집안 아이들은 벨 집안 아이들이 맡은 작은 배역조차 잘 소화해내지 못했다고 흉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찰리 슬론은 무디 스퍼전과 한판 붙었다. 무디 스퍼전이 앤셜리가 낭송을 한 다음부터 너무 잘난 척을 해댄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무디 스퍼전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고 그 결과 무디 스퍼전의 동생인 엘라 메이는 남은 겨울 내내 앤셜리와 말을 섞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소동을 제외하고는 스테이시 선생의 작은 왕국은 규칙적이고도 순조롭게 돌아갔다. 어느덧 겨울도 끝자락이 되었다. 평소와는 달리 따뜻한 겨울날이었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아 앤과 다이애나는 매일같이 자작나무 길을 따라 학교에 갔다. 앤의 생일날.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종알대면서도 눈과 귀는 쫑긋 세운 채 자작나무 길을 사뿐히 걸어갔다. 스테이시 선생이 머지않아 숲속에서의 겨울 산책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할 것이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숲을 눈여겨봐야 했다. 앤이 경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봐 다이애나. 난 오늘부터 13살이라고. 내가 10대 청소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 넌 한 달 전에 13살이 되었으니 나처럼 신선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흥미진진할 것만 같아.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나도 어른이 되잖아. 누군가의 놀림을 받지 않고 멋진 말들을 쓸 수 있다는 건 상상만 해도 뿌듯해.
다이애나가 말했다.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귈 거래. 그러자 애는 경멸조로 말했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 생각만 하는 아이 같아. 애들이 현관벽에다 그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화가 난 척을 하지. 속으로는 좋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너무 매정한 건지도 모르겠어. 앨런 사모님은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생각도 하기 전에 입에서 먼저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 있지. 넌 안 그래? 조시파이는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관해서라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 너도 눈치챘지? 난 앨런 사모님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분은 정말 완벽해.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앨런 사모님이 밟은 땅까지도 숭고하게 여긴대. 린드 아주머니는 목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셔. 그런데 다이애나, 목사님들도 결국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처럼 죄에 빠질 거 아니야. 오늘 앨런 사모님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흥미로웠어. 주일학교에서 나누기 좋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였지. 내 경우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느라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만다는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13살이 되었으니 더 나아지겠지? 다이애나가 말했다. 이제 4년만 있으면 우리도 올림머리도 할 수 있어. 앨리스 벨은 16살이면서 머리를 올리고 다니잖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17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앤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내 코가 앨리스 벨처럼 비뚤어졌다면. 아, 안 돼. 험담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게다가 내 코와 비교하는 건 자만심이야. 내 코가 예쁘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나 봐. 사실 나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거든. 오, 다이애나, 저길 봐봐. 토끼가 있어. 숲에 대해 장문을 쓸 때 소재로 쓰면 될 것 같아. 숲은 여름만큼 겨울에도 참 아름다워. 하얗고 고요하잖아. 마치 예쁜 꿈을 꾸면서 잠든 것처럼.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난 장문을 진짜 하게 될 때까지는 신경 안 쓸래. 숲에 관해서라면 그럭저럭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월요일에 제출해야 하는 건 정말 끔찍해.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오라니 원. 앤이 말했다. 그건 정말 쉬운데. 그러자 다이애나가 대꾸했다. 너한테는 쉽겠지. 넌 상상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니? 넌 그 장문을 벌써 다 했겠지? 애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말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끝냈어. 질투 많은 경쟁자 혹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제목이야. 마릴라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래서 매슈 아저씨께 읽어드렸지. 그랬더니 좋은 글이라고 하셨어. 난 매슈 아저씨와 같은 비평가가 좋아. 슬프기도 하지만 달콤하기도 한 이야기지. 이걸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울었을 정도야. 그건 코델리아 몽모랑 씨와 제럴든 시모어라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야.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고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지. 코델리아는 밤하늘을 머리에 두른 듯한 반갈색 머리카락과 까맣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졌어. 제럴디는 황금실과 같은 금발머리고 눈동자는 벨벳색의 자줏빛이야. 다이애나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다.
난 자주색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다고 상상을 한 거지. 좀 남다른 걸로 하고 싶었으니까. 제럴딘의 이마는 석고 같아. 석고 같은 이마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거든. 이게 다 13살이 되니까 알게 되더라니까. 12살 때는 몰랐던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돼. 두 여자의 운명이 궁금해진 다이애나가 물었다. 그래서 코델리아와 제럴딘은 어떻게 돼? 둘은 아름답게 자라서 16살이 되지. 그리고 버트럼 드비어가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와서 매력적인 제럴딘이랑 사랑에 빠지지. 제럴딘이 탄 마차의 말이 난동을 부렸을 때 비트럼이 나타나서 제럴딘의 목숨을 구해줘.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에 기대어 정신을 잃은 제럴딘을 태우고 3마일이나 달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제럴딘의 마차는 완전히 망가졌거든. 그런데 프로포즈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더라.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루비 길리스에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루비한테는 결혼한 언니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잘 알 것 같았거든. 루비 말로는 말콤 앤드루스가 수잔 언니에게 프로포즈할 때 자신은 식료품 창고에 숨어 있어서 엿들었대. 말콤은 아버지의 농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번 가을에 식을 올릴까? 라고 했대. 그래서 수잔 언니가 아니 잘 모르겠어. 생각을 좀 더 해볼게. 라고 말했대. 그리고 곧장 약혼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 난 그런 프로포즈는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상상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지. 난 온갖 미사여구와 시적인 표현을 끌어다가 버트럼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 루비 길리스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말이야. 제럴딘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한 대사가 무려 한 페이지를 넘어가. 그 부분을 쓰느라고 5번이나 수정한 거 있지. 그리고 걸작을 완성했지. 버트럼은 제럴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어. 버트럼은 엄청 부자거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앞날에 어둠이 물들기 시작하지. 사실 코델리아가 버트럼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거든. 코델리아는 제럴딘이 약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화를 내. 특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서는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지. 제럴딘에 대한 우정이 증오로 변하였고 버트럼과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게 돼. 그러면서도 평소 때처럼 제럴딘에게는 친구인 척 행세를 했지. 어느 날 저녁 코델리아와 제럴드가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코델리아가 제럴딘을 다리 끝에서 밀어버려. 하하하 라며 사악하게 웃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버트럼은 그 장면을 모두 보았고 바로 세찬 강물로 뛰어들어. 내가 그대를 구하리, 나의 소중한 제럴딘,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버트럼이 수영을 못한다는 거야. 두 사람은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고 서로의 팔을 맞잡았어. 시간이 흐르고 물살에 두 사람의 시신이 물투로 떠밀려 왔지. 두 사람은 함께 묻혔고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어. 다이애나,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더 낭만적이지 않아? 그리고 코델리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쳐버리지.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난 그게 코델리아가 시적으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멋져. 그렇게 짜릿한 이야기를 떠올리다니. 앤,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애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비평에 관해서라면 다이애나도 매슈 학파인가 보다. 앤이 다이애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너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걸. 다이애나,
좋은 계획이 떠올랐어. 너랑 나랑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거 어때? 너 스스로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상상력을 먼저 키워야 할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그러셨고.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대. 선생님께 유령의 숲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건 우리가 상상력을 잘못 활용한 거래. 이야기 클럽은 그렇게 탄생되었다. 처음에는 다이애나와 앤 둘이었지만 이내 제인 앤드루스와 루비 길리스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하고 싶어하는 다른 2명의 아이들이 더 합류하게 되었다. 남자아이들은 가입할 수가 없었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아이들이 들어오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말이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이야기를 썼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정말 흥미진진해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해요. 그런 다음 다 같이 토론을 해요. 저희의 이야기 모음집을 소중히 간직해서 후대에 물려줄 거예요. 저희는 모두 필명을 써요. 제 필명은 로자몬드 몽무랑 씨예요. 회원들 모두 다 잘해요. 루비 길리스는 좀 감성적이에요. 온통 사랑 이야기뿐이에요. 지나친 건 모자란 것보다 못한 법인데 말이죠. 제이는 그런 장면은 큰 소리로 읽을 때 민망하다고 절대 이야기에 넣지 않아요. 제인의 이야기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다이애나는 온통 살인 이야기고요. 등장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죽여버리는 거 있죠. 제가 늘 주제를 정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넘쳐서 힘들진 않아요. 이야기 클럽이라니 엉뚱하기도 하구나. 마릴라가 빈정댔다. 머릿속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을 게 없다만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건 더 이해하기 어렵구나. 앤이 설명했다. 하지만 저희는 도덕적인 장면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걸요. 모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요. 틀림없이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도덕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앨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이야기 한 편을 앨런 목사님 네 분께 돌려드렸더니 2분 다 교훈적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엉뚱한 부분에서 웃음보가 터지긴 했지만요. 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제인이랑 루브는 제가 안타까운 장면을 넣기만 하면 울음보를 터뜨려요. 다이애나는 조세핀 할머니께 우리의 이야기 클럽에 편지를 썼더니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답장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마음에 드는 4편을 베껴 써서 보내드렸어요. 조세핀 할머니께서 답장을 또 주셨는데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는 좀 의아했어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주인공들 대부분이 죽거든요. 그래도 조세핀 할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저희 이야기 클럽이 뭔가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표는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대요.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재미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앨런 사모님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가능성이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앨런 사모는 어릴 때 너처럼 그렇게 말갈량이에 잘 잊어버리는 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마릴라다운 격려의 말이었다.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앨런 사모님도 어릴 때 지금처럼 그렇게 늘 좋은 아이만은 아니셨대요. 사모님께 직접 들었는걸요. 사모님도 어렸을 때에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나쁘거나 말썽꾸러기였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위로를 받았다면 제가 나쁜 아이인 거겠죠? 린드 아주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어린이라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충격을 받으신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모댁의 찬장에서 딸기 타르트를 몰래 꺼내 먹은 적이 있대요. 그 말을 듣고는 그 목사님을 다시는 존경할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귀해 보여요. 요즘 난동을 피우고 후회하는 남자아이들이 자기들도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넌 지금쯤이면 벌써 설거지를 끝냈어야 한다는 거야. 30분 넘게 제잘되고 있지 않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다를 떠는 법을 익히도록 해라.